대학 상담부장 장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학년 학생들 무슨 시험을 쳤나요? 예, 쳤죠. 이거 한 달 뒤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 분명히 숨길 거기 때문에. 예. 철저히 그때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좀 이제 일상이 바쁘시고 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받아도 어디 집어넣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걸 가져오느라, 아니 없다 하면 사진 찍어서라도 갖고 오느라. 담임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 정말 안 되면 담임쌤께 연락을 하셔서 성적을 받으십시오. 왜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오늘 이런 시험 치면 오늘 가채점 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저희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애들 벌써 치면 그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저희 이제 예를 들면 그 채점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밀어가지고 애들 힘이 대충 점수가 이 정도일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게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시고 계시면 제 하는 얘기도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자제분들의 얘기니까 저도 자식이 있지만 서로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아이들 제가 1학년 지금 현재는 이제 수업 들어가고 있거든요. 2학기 때는 이제 2학년에 수업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좀 저도 생각을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부모님이지만 아이들이 이제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는 말이 잠깐만 걸렸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혀 다른 시대가 이제 이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3년도 아닙니다. 2년 반입니다. 왜냐하면 수시 쓰면 보통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결정합니다. 사실 저희 때는 한 방으로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한 방으로 되는 시대는 진짜 정시를 가야 되지만 지금 여러 자꾸 변화되는 입시 뭐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거의 불보듯 뻔한 건 뭐겠습니까? 재수생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겠죠. 특히나 저희 이제 1학년 학부모님께서 잘 아셔야 되겠지만 아까 교육과정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중3하고 고1은 딱 달라지는 시기라서 이 마지막 시기에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2년 반의 시간 동안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사실 재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화학을 해야 될 수 있고 왜냐면 통합과학을 또 시험 쳐야 되거든요. 사회도 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과 애들이 과학도 쳐야 돼요. 수능을 그러면 물론 이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2년 반 동안에 정말 그 성과를 내기 위한 그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강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속이 터져가면서 수업 시간에 하거든요. 얘들아 들어라 너희 인생 2년 반에 걸렸다. 왜냐면 과거에 어렸을 적 필요 없다. 이제 지금부터다. 라고 하는데 잘 이제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너무 집에서 체근하지 마시고 조금 부모님들도 정보를 아시면 아이들도 사실은 아이들도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입시 결과 분석인데 저희 입시 결과 자체를 그냥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애들이 가는지.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그 뭐 등급 이런 말이 나오고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아시게끔 좀 이게 안 넘어가는데 다음으로 조금 넘겨줄 수 있습니까? 안 넘어가가지고 네. 예, 요거는 뭐 다 아시죠, 그죠? 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즉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수시로 있는 요거 수시고, 요거 좀 논술까지 해서, 그다음에 요건 정시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로 많이 갈까요? 89%, 90%, 네, 다 수시로 노력하고, 그 중에서도 뭘로 많이 갈까요? 예, 요게 지금 무슨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체로 내신 성적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로 그냥 순위를 쭉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거기서도 아까 제가 강조했는데 그 왜 모의고사를 강조하냐면 거의 대부분
좋은 학교의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두 번째 정도로 들어가고 저희 학교는 이제 거의 요거나 요거는 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부모님과 좀 공유해야 될 얘기가 뭐냐, 저희 학교에 저는 요거를 높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요거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뭐라고 말하죠? 학종이죠. 학종이라는 거. 요거를 저는 많이 끌어올리고 싶어요. 왜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내신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를 택했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어떤 힘이 있으면, 즉 생활비, 저희가 이제 생기부 하는 말 들으셨을 건데, 그런 힘만 더 있으면 실제적인 결과들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지방대나 아니면 일부 많은 대학들의 점수가 엄청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대 정원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연쇄 반응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명이 가면 당연히 뭐 의치약 선수 중에 약대나 이런 것도 점수 낮아지겠죠. 왜냐면 위로 데려가니까.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교에 좀 중상 애들의 선호도가 높은 간호학과도 당연히 낮아집니다. 지금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더불어 공대도 확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내년에 뭘로 많이 듣겠어요? 이과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문과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문과의 경쟁력이 살짝 약해져 가는 기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하나 터지면 연쇄적으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에서 좀 중요한 건요, 사실 저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저희 이제 사실은 이 고민은 일반고의 많은 학교들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4년째인데 3년 과거의 3년 동안의 그 과정이 정말 비약적으로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저도 한 숟가락 정도를 올리고 있어서 참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더 지금 여기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왜 그러시나요?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왜?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지금 3학년부터는 어렵거든요. 이거 나머지 2년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쌓아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 비율을 좀 높이고자 저는 지금 1학년부터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할 때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걸 좀 체크해 주시고, 제가 막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도 일단 자는 것부터 막 얘기하거든요. 너희 인생이 달렸는데 그래도 잠깐 섰다 올래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요즘 사실 인성과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반영합니다. 자, 일단은 등급하는데 등급이 사실 이 퍼센테이지로 나눈 건데 이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1학년이 240명이거든요. 그러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가 몇 명 되는 겁니다. 0.04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9명에서 10명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많이 슬프죠. 그죠?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달라지는 가장 큰 점이고,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왜냐? 아직 폐를 안 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애들이 폐를 안 깠기 때문에 가장 애들이 힘들어할 때는 오늘 좀 힘들어하도록 할까 시험 때 들어가 보니까. 왜냐면 애들이 지금 부모님도 되게 힘들죠.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니까. 얘들도 100분씩 앉아가 이제 막 소화하고 막 풀어야 되고, 처음 했던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애들 지금 몇 명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4월 말에 5월 초에 중간고사 치고 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멘탈을 깨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거기서 내가 조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조건이나 전형 같은 거를 내가 조금씩 도달해 나가는 거, 이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요거는 이제 왜 얘기하셨느냐면, 그러면 11%면 0.11이니까 24, 24 하면 한 26명 정도 가지겠죠. 그 다음에 3등급은 뭐 23이니까 한 계산하면 60명, 50몇 명 정도. 그 다음 4등급은 40%니까 4, 2, 8, 4, 4, 16, 한 96명 가집니다. 근데 제가 이 별표를 한 거는 4등급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나머지 등급은 100에서 거꾸로 빼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등급의 퍼센테이지만 알면 사실 또 저 밑에는 좀 알고 싶지 않잖아요. 저 위만 좀 알고 싶죠, 그죠?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저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1.0보다 올 9등급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올 9등급 없습니다. 네. 올 1등 문제를 봤어요, 봤는데. 왜냐면 제일 밑에 9등급도 뒤에서 9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겠죠. 앞에보다 더 치열합니다, 이쪽이. 네. 어떡 하다가 잘못 문제 더 맞추면 막 8등급 때 뭐 이래가지고 굳이 등급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게. 네, 좀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9등급 잘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하위권이면 한 7등급 아니면 중하 정도 되면 뭐 6등급 거의 하위권에 가깝고 우리가 크게 나눠봤을 때 7등급도 잘 없습니다. 거의 그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를 치면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건 이제 내신 성적을 치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네, 보시면 또 그거 넘겨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떠냐면 이거 다 아시겠지만 요거 원점수, 표준 편차 이런 건 학교에서 다 계산해 주는 건데 표준 편차는 뭐냐면 약간 학교의 수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좀 학생들끼리 편차가 크면 저 숫자가 크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한마디 하자면 아까 전에 우리 교육과정부장이 얘기하셨지만 그 진로 전문 과목을 애들이 조금 어떠냐면 보통 2, 3학년 때 하는데 그런 과목을 좀 이렇게 하찮게 돼. 뭐 ABC 해가지고 뭐 한 80점 이상이면 다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 정체가 좀 중요하냐면 어떤 대학들은 그 진로 전문 과목을 한 2과목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내신 점수에 넣어줘요. 교과전에 갈 때. 좀 이제 조금 이제 지역대로 좀 가면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 A 받으면 원래 보통 A, B, C 이렇게 3단계로 하거든요. 그 진로 전문 9등급제 아닌 거는 그러면 A 받으면 1등급 주고 B 받으면 3등급 주고 C 받으면 5등급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치만 잘하면 되고 치만 80점 넘으면 되거든요. 그런 걸 근데 애들이 좀 하찮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80점 이상만 하면 그게 1등급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 정보를 찾아보시면 희한하게 이 대학이 왜 경북대보다 높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좀 점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제가 이거를 교육할 건데 네가 좋아하는 대학하고 학과를 찾아라 그리고 그걸 발표를 시키고 너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부모님께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보면 이 숫자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등급은 당연히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 100분위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급을 매길 때 그럼 이거 상위 7%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국 단위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영어를 왜 이렇게 별표를 해놨나 영어는 잘 아시겠지만 영어는 다른 국어나 수학은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내 점수가 어떻든 줄을 쫙 세워서 거기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수능도 그죠? 근데 영어는 뭐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인데 90점 이상 1등급 이런 식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절대평가 중에서는 내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절대평가라고 우습게 생각해서. 그런데 왜 영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사실 이제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어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의고사 치면 보통 1등급이 한 20% 선 나오는데 실제 수능 치면 한 5% 선. 그럼 체감상으로는 한 4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능 출제할 때 대학 교수들이죠. 예를 들면 철학 지문 같은 철학 교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지문 막 뛰는 거죠. 막 이상한 데 어려운 데서 막 가져오고 과학 지문도 막 이상 네이처 지문에서 막 가져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게 어려워. 근데 영어는 영어는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수능 문제를 애들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있죠. 네,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있을까요? 특히 수학 같으면 지금 재수생들 막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의대. 그러면 실제로 의대인데 뭐 연세, 경북대 의대 다니는 애들이 막 다시 시험 칩니다. 어디 가려고요? 서울에 있는 의대 가려고. 왜냐면 걔는 진짜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맞지만 학교가 막
달라지니까. 그럼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사실 상대평가로 막 점수를 따기가 진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진짜 치열한. 근데 영어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조금 뒤에 있을 자료.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까지 이제 부모님 생각하실 때, 내신 생각하셨죠.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수능 최저라는 게 있고, 그 수능 최저를 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제가 뭐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수능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 기준만 넘으면 확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주는 실제적인 그 결과치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낮아졌나? 낮아진 게 아니고 그걸 맞춘 학생들은 다 수능 체제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맞추기 제일 어떻게 보면 고정된 과목은 저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계속, 근데 영어를 좀 수준 있게 하려면 뭐 6평, 9평, 3학년 때치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 문제를 계속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유형별로 좀 풀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뭐 영어 절대평가로 쉽겠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시면 전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최저로 좀 안정되게 사보면 이 점수가 좀 안정되게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쉬울 때 어려울 때 막 이런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제가 왜 모의고사 요걸 얘기했느냐. 이게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이제 작년에 이제부터 이번 올해 학생이 약대 뭐 2명 붙었다 이렇게 좀 그 소문은 나 있지만 이게 사실 예전보다는 정말 잘 붙었거든요. 약대 이렇게 하죠. 다른데 막 질비하게 이런 데보다도 그래도 지금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정말 저희는 공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거요. 뭐냐? 이거를 못 맞추면 1.0이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체로 뭐 의치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세겠죠.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세겠죠. 최소한 경북대까지는 다 이런 최저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교과 전형에서 뭐 계명대나 영남대도 다 최저 달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약하죠. 순위대로 보면 당연히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저렇게 최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최저도 사실은 왜 제가 강조하느냐, 너무 많거든요, 대학교가.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교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1학년들이 들어갈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들어가는 아이들 거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하고 그럼 어떨 수 있을까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내가 거기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자꾸 체크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고등학교의 중요성은 뭘까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좀 발랄하게 나의 꿈은 뭐 이거야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현실 감각을 이제 가지면서 이 현실과 나의 어떤 그 꿈과 이제 계획을 좀 조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거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느냐. 일단은 내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최저 기준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제일 먼저예요. 왜냐면 이거 안 맞추면 내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제 생기부로 잘 해가지고 학종으로 또 갈 수 있지만 또 그 노력과 더불어서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좋은 대학은 다 대부분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저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꾸 그걸 까는 추세라서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뭐 계명대 약대는 3개 세 과목을 합쳐서 합해서 5답 하는 말은 뭐 1, 2, 2, 1, 1, 3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이런 대학들은 뭐 과학 탐구를 한 과목 하는데 또 이것도 대학마다 또 다릅니다. 이게 엄청 달라서요. 이걸 빨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2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강조해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요건 교과 내신만 많이 보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종합이죠. 근데 대체로 이 종합 전형이 여기 보니까 요건 4만 6대인데 요건 4만 5대인데 4만 6 그러면 2, 2, 2, 뭐 1, 1, 4 이런 식으로 맞춰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 요거보다는 한 단계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내가 생기면 좀 잘 갖춰놓으면 조금 수능에서 조금 이제 뭐 실수가 있더라도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도 강조를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요즘 이제 마음도 좀 달라지긴 해도 그래도 저희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대구 지역에서는 경북대가 좀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요게 또 달라요. 또 좋은 대학은 좋은 학과는 뭐 간호, 뭐 격사대 뭐 이런 데는 2합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대나 뭐 보통 아직 국어 국문과 영어 영문과 이런 데는 2합 6이니까 뭐 3, 3 이거는 2, 3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도 좀 생각하시기에 보통 문과 애들이 그 대학교를 가고 싶을 때 어디를 많이 가고 싶어 할까요? 그 대학 전체적인 대학 말고 단과대를 어디로 많이 애들이 쓰겠습니까? 네, 경제겠죠, 많이 대부분.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다 애들이 그거기 때문에 학생부를 쓸 때 어떠냐 하면 다 경제로 써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쏠리겠죠. 우리 학교에서 이미 쏠립니다. 근데 그런 인기 좋은 과는 당연히 전국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이 몰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이 다 다르게 원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높아지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이들이 그 얘기도 저는 이제 전달했는데 대학교 가면 저희 때와 좀 다르게 저희는 한과에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졸업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복수 전공도 아주 자유롭고 전과도 자유롭죠. 그러면 어떠냐? 예를 들면 뭐 경북대, 국문과, 영문과 이런 애 들어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한 전공은 뭘로 대부분 하겠습니까? 경영을 따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공계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공대들은 하도 막 테스트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문과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저는 좀 생각할 때 좀 다른데 제가 진로 교사긴 하지만 좀 이러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좋은 대학의 레벨에 어쨌든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좀 같이 따고 나온다 이런 좀 주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미래를 좋게 하고 싶은 이유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커뮤니티에서 뭔가 좀 생활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로 조금 더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풀들이 당연히 그런 좀 집단들이 당연히 뭐 과가 높든 낮든 당연히 그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사가 조금 더 다양해지면 좋을 거예요. 좀 저도 그걸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현실을 자꾸 이제 외면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아직 아까 얘기했지만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부모님들도 조금 현실적인 걸 생각해서 우리가 요런 게 있더라. 요렇게 조금 최전하고 요런 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사회대 같으면 사회학과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좀 약간 뚫어보면 가서도 복수 전공 할 수 있다. 그렇게 가서 충분히 우리 경북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또 성적 자체도 낮습니다. 그 내신 성적 자체도 이미 결정되는 게.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졸업장은 다 2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는 게 요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위에 수능 최저 기준에서 한 등급 하향 적용이니 제가 생김을 강조하는 게 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상중하, 그 다음 또 미술 과정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터치하는 건데 요건 좀 하위권 학생들도 어떠냐면 요게 보니까 얘는 최저가 없잖아요. 이건 왜 이럴까요? 이거는 상주대학교라고 상주 캠퍼스에 있는 데인데 그게도 있어? 이렇게 되지만 이름은 경북대 상주 캠퍼스입니다. 근데 여기 과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이제 경북대 연수를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있는 아이들을 경대 본캠으로 다 많이 전과시킬 거라. 물론 다 100% 시키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좋은 애들. 근데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진짜 한 5등급, 6등급 이런 되니까 우리 학교로 치면 막 진짜 180, 170등 이런 아이들이 가는 데거든요,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경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근데 왜 그 확률이 높아지느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경북대의 포지션 자체가 그래요. 경북대의 포지션이 뭘까요? 요즘에 정거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장시 거쳐가지고. 왜냐? 경대 간 애들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하나 달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한 60%가 반수나
재수를 하고 거의 그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어디서 채워야 되겠습니까? 딴 데서보다 여기 상주 캠퍼스에서 채워야 혹시나 우리 아이가 딱 펼쳤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 저기는 그걸 응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좀 알고 싶으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는 QR 코드를 보시고 저한테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아시겠죠? 삼합사 이거는 경북대 의대는 되게 어렵습니다. 전국에서도 어려워요. 삼합사니까 112인데도 과탐은 2개 해가지고 반올림하면 막 별 그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맞추면 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정도 좀 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중상상, 중상, 중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2개 정도만 좀 잘 맞춰봐라.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도록 좀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이거 성적 나오면 이건 니 왜 이래 못하노? 이것 좀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를 잘하게. 그래서 2개를 그렇다고 이제 아예 포기하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되니까. 그렇다 적정히 하지만 니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과목 그거는 진짜 열심히 해라. 수능 치는 과목 중에서 그래야 우리 2개라도 이제 맞출 수 있다.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경량성은 어떨 수 있냐면은, 보통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내신 점수가 높습니다. 반대로 수능 최저가 조금 높으면 내신 점수가 좀 낮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너무 좀 얘기하면 디테일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능 최저가 낮으면 각 동네에 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1.1 이런 애들이 막 몰리겠죠.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거 좀 이제 나중에 왔었을 때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저희 학교 아이들이 이제 작년에 들어갔던 성적이에요. 저희 이제 약대 들어갔던 친구가 이렇게 성적을 했어요. 근데 이 점수를 맞았다고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 얼마 졌기 때문에 아까 3하 5를 맞췄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맞췄고 이제 요 정도 등급인데 사실 이게 저희 이제 사실 저희가 수능을 좀 잘 치고 있는 학교였으면 이제 앞으로 잘 치겠죠.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되면 이 성적은 의대도 갈 수 있어요. 시대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약했다. 또 뭐 학생 때 또 열심히 해가 또 파내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대체로 또 이런 학생들, 약대 들어간 학생은 또 어디를 치려고 또 준비하겠습니까? 의대 가서 또 준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이 연도 되면 들어갑니다. 왜냐면 대체로 뭐 1점대에서 되게 극초반으로 갈수록 의대, 그 다음에 지대, 요즘엔 한의대보다 약대. 근데 수의대도 매니아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한의대가 거의 좀 마지막이고, 혹시나 이제 상위권 학생이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 빈 구석이 있어요. 어디냐면 치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대. 왜냐? 치대에 제일 고민이 뭐겠습니까? 다 치대를 내놓고 의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경대도 그렇기 때문에 치를 나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또 의대만 정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치대가 빈 구석이 엄청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경대에서 공공연히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1점대 막 너무 초반에 이렇게 아닐 것을 생각하면 저는 좀 1학년 때부터 치대 이런 거 저희 학교 같으면 치대나 또 아니면 한의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의대만 쭉 쓰다가 나중에 3학년 때 고쳐가서 어렵거든요. 또 그런 아이들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 왜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대 준비해서 이렇게 워낙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래서 좀 그런 타겟도 왜냐면 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고사나 1학년 1학기 때 한번 보시고 그러면
해보는 것도, 왜냐면 이런 거 빨리, 이런 초상위권에는 빨리 좀 결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도권에 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내신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내신이 이렇다 하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9나 이 정도 안이 들어야 이제 수도권에 저희들은, 근데 들어갔는데 조금 그런 건 아닌데 잘했는데 요 교과 전형이 좀 많죠. 그러니까 애들은 좀 내신이나 이걸로 이제 조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도 물론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친구들이 다 서울대 1단계 전형은 됐거든요. 그 말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좀 고무적인 게 서울대 1단계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약간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나 이런 게 좀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 기준이 되겠죠. 그럼 우리 학교에서 이 1단계로 일단은 그 1단계도 한 2배 수가 이 정도밖에 많이 안 없습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그러면 대체로 이 학교 학생들이 생기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미술교과정도 그렇습니다. 저희 홍대 두 친구들이 홍대 서울의 본캠에 붙었는데 그 두 친구도 보면은 1단계 또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기부가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거기서 조금 더 그거를 더 올리려고 그러면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조금 저희가 사실 동아리나 이런 것도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한테 만들어 보라 하면 잘 안 만듭니다. 이게 자율 동아리 말고 자체 동아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애들이 좀 소극적이고, 발표 같은 거 시키더라도 조금 발표에 조금 둔감하고, 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 5월 17일 날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 진로 전공 지향을 스스로, 그래서 학부모 현장을 가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나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거기를 너가 뚫어라. 왜냐하면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생활기록도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뭐 어느 대학교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들과 협의해서 인터뷰 질문들을 만들고, 그런 내용이 요즘에는 생활기록 트렌드입니다. 과거의 트렌드는 그냥 뭐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뭐 책 찾고 독서하고 이런 패턴이지만, 지금 가장 강조하는 건 자기주도성, 적극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데는 제15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뭐 논술 같은 면접을 하지만, 나머지 대체로의 많은 대학들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하거든요. 요즘 면접이 또 하나의 추세거든요. 근데 대구 애들이 면접을 잘 못합니다. 왜 이과에 지원했어? 하는 순간 애들이 눈물부터 흘리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이 왜라는 답을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재미도 있고, 근데 아까 그게 동기 왜 하는지 이거를 아이들이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그거부터 묻거든요. 저희가 입사하거나 뭐 회사 들어갈 때도 묻잖아요. 자네는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거는 학교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주도성,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지만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인서울, 요즘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경북대보다 점수가 많이 높습니다. 이게 학교의 레벨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서울과학기술대 처음 들었죠? 근데 저기 경대보다 인기율이 높아요. 지금 요즘에. 저기가 이제 이공계 좀 중심대학인데 저기 나오면 조금 그 취업이나 여기 좀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여기 보면 국민대도 있죠. 옛날 국민대 타면 뭐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경북대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대로 다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나오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던 친구들은 좀 점수가 낮아도 뚫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우리 지역 같으면 한 3점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점대에서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을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친구도 그거보다 한 등급 좀 낮아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야, 건국대 뭐지? 하는데 건국대 진짜 요즘에 막 얘들 콧대가 하늘 지릅니다. 옛날 삼국대가 좀 낮았는데 지금 건국대가 별 위에 있고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 역시 이제 미술교육 과정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술도 이제는 좀 물론 실기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생활기록을 잘 쓰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미술 보고서 있죠.
그걸 뭐 600, 이제 공대 같은 600자 같은 정도 채워야 돼요. 근데 저희 애들이 그 600자를 잘 못 채웠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 학생이 나중에 보면 이거 3.7인데 물론 과는 완전 산업 디자인 이런 게 아니지만 3점대 후반인데도 이게 서울여대 가면 좀 낮아 보이지만 뭐 미술이나 이런 디자인 쪽에서는 서울여대가 좀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 두 학생은 공대에도 붙었는데 좀 아쉽게 면접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떻게 하냐면 1학년 때부터 뭔가 좀 스스로 했던 게 있었으면 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스스로 한 게 있으면 면접을 내가 주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막 다른 데서 검색하고 막 어렵게 막 뭐 찾아놓고 이러면 책도 안 읽었는데 막 읽었다 하면 읽어도 3년 뒤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런 내용들을 너무 난해하게 해놓으면 면접 물어보면 도대체 내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런 것처럼 내가 막 전화하고 내가 메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서 이런데 뭐 문제가 있었나? 이 질문을 왜 했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했던 거기 때문에 엄청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약간 새끼부가 앞으로 치를 면접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오는 거죠. 내 걸로 그냥 면접을 만드는 거죠. 이 질문밖에 안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그리고 좀 예전에는 막 다양하게 이렇게 갔다면 요즘에 많은 활동이나 이런 데 갔다면 요즘에는 자기의 관심사가 뚜렷하게 좀 그냥 거기서 조금씩 이제 파생하고 연결하고 엮고 그래서 좀 중요한 좀 굵은 흐름이 있으면 그것만 좀 대답하고 보면 돼요. 애들이 자기 생활기록보다 자세히 해석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려면 좀 아이들한테 주도성이나 이런 걸 조금 강조해 주시고 좀 있으면 뒤에서 조금 얘기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실제로 이제 경기도권에 붙은 아이인데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에 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요거 3.7일인데 얘는 여기 딱 보이지만 뭡니까? 얘 교과로 가면 예를 들면 바로 밑에 여기 나오죠.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교과 2.6인데 얘보다 등급이 한 등급이 낮은데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 얘가 좀 활발하고 그런 애거든요. 면접으로도 이렇게 들고 들어간 거죠. 실제로 교과로는 저 성적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어떤 추천을 좀 하냐면 요즘에 한국외대나 이런 데도 좀 대학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물론 서울에 있어서 그 캠퍼스가 나눠져 있지만 여기 아까 전에 그 상주 캠퍼스하고 했던 것처럼 요즘에 한국외대하고 여기는 과를 좀 분리해놓고 그리고 이 캠퍼스 체계를 없앴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본캠의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아시면 저렇게 얘는 그런 정보를 알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도권도 굉장히 좀 빡빡하긴 하죠. 뭐 1등급 때도 있고 요거는 근데 경희대는 뭐 캠퍼스 특성상 여기는 이공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지대 이런 데도 명지대 뭐야 하는데 명지대도 보면은 점수가 꽤 높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좀 인기 있는 많이 진로를 제가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막 요 간호로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간호가 좋아요. 취업은 잘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간호가 또 1,100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간호도 굉장히 좀 좋은 그거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옛날보다 한 등급 정도. 왜냐 계명대 간호도 대구에서 좀 인기가 있잖아요. 동산병원도 있고 간호는 뭐 베드사하고 상관없는데 그리고 계명대 간호를 나오면 보통 어디로 많이 가냐 얘기 들어보니까 세브란스 쪽으로 많이 가고 경대 간호는 이제 그 삼성병원에 이렇게 많이 간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간호를 나와서는 간호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보다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조금 이제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는 조금 이 점수대에 많이 못 들어갔어요. 2점대인데 그게 뭐냐 경북대 간호는 조금 생활기록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우리 아이들이 간호학과 가는 아이들도 되게 경북대 간호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전보다 이거 많이 진짜 많이 나눠진 겁니다. 2.9 같으면 거의 3등 2점대 후반 3등급대 같으면 아까 전에 생각하시면 60등 70등에 뭐 60등 70등 50등 이런 40등 이런 애들도 이렇게 뭐 갈 수 있겠죠. 4등급까지 되겠다. 30등 40등 그럼 2.91 요 대구 카톨릭 때도 여기 병원이 있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간호학과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 이런 간호학과도 많이 낮아지고 4점대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경영대 간호도 들어가고 뭐 저런데 간호도 나와서도 다 취업합니다. 100% 거의 간호는 취업에 가까우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좀 취업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우리 학교에서 이제 붙은 아이들의 점수대인데 대체로 이제 뭐 2등급 때나 1등급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보다 점수가 보면 좀 많이 낮죠. 한 등급 정도 낮죠. 네, 그런 게 저희가 조금 뚫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에 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뭐 이쪽으로 경대 뭐 한국학 이런 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내신 나라도 네, 여기 실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애들이 이제 미술도 뭐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디자인은 그 경대에서도 뭐 한개 4등급 이상 이걸 달아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걸 맞춰야 되는 디자인에서도 그런 걸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이게 정말 이거는 교과지만 이것도 요게 아까 저도 조금 하나 얘기한 건데 요런 거예요. 물론 경영학부도 예전부터 가져졌네 이렇게 됐지만 요번에 이제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불어불문과가 보면 3등급 때인데도 교과 즉 내신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얘는 뭐 아까 얘기했던 2, 3, 6, 뭐 3등급, 3등을 맞춰서 내신이 3등급 때인데도 우리 학교에서 3등급 때인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더 낮아지고 있어요, 경북대도. 그리고 이제 뭐 경영이나 요런데 또 요 경제통상학부도 원래 보면은 좀 이거보다 점수가 높은데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아니면 0.5등급 정도 이렇게 좀 더 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지역 거점대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충남대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좀 가성비 좋은 데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데가 경상국립대거든요. 그 진주에 있는 거. 왜 그러냐? 거기 보면 점수가 경대보다 좀 한 등급 좀 낮아요. 그런데 더 낮은 경우도 있고. 근데 왜 그런 걸 좀 추천하냐면 예를 들어 보면 경상국립대 같으면 5등급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진주에 보면 뭐가 있어요? LH가 있거든요. LH 봉사법이 있어요. 그 이제 혁신도시에. 그래서 근데 그 LH에 거의 70% 가까이가 다 경상국립대 출신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뭐 전남대 같으면 전남대 공대 같으면 한국전력의 70%를 전남대 출신이 차지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얘가 막 저희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명대, 영남대 갈까 이렇게 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지방 국립대 가서 그 지역에 혁신도시에 있는 이런 공기업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것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쇼킹한 얘기들인데 영남대가 지금 지방대도 많이 힘들다 많이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로 알 수 있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예를 들면 글로벌 교육학부 이런 데는 내신 교과 전형으로 5.63면 아까 전에 우리 1, 2, 3, 4, 5 하면 60%대 이런 애들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몇십 명에서 지금 영남대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점점 낮아지고 계속 이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과가 조금 보면 조금 이제 비인기가 하긴 하죠. 근데 얘들도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영대 경영을 복수 전공하겠죠.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얘도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뭐 최저를 그래도 영남대도 최저는 있습니다. 이하 뭐 분강 이렇게 있어요. 그걸 넘겼기 때문에 저 점수에도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수능 점수 2개라도 해놓은 애가 내신이 좀 낮더라도 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신만 3.0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뭐 유아교육과도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는 좀 더 과거보다 더 심해져가지고 6등급 때 아까보다 또 점수가 더 낮은 거의 이제 많이 하위권 한 친구들도 경제금융학과 이런 데 계명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대나 이제 각 대구 들때도 좋은 대학이지만 안 보여드려도 요즘은 좀 어떠냐 좀 가고 싶으면 가는 이런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좋은 카페고 뭐 애들이 선호하는 게 요즘에 이제 보건계열이니까 뭐 물리치료나 이런 데 좀 높긴 하지만 그래서 독일 유럽학과 같으면 뭐 6.35 이 정도도 되고 물론 이제 야간이긴 하지만 거의 얘는 우리 학교에 제일 하위권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거 졸업장에 야간 이렇게 안 달고 나오거든요. 얘 나가
2학년인가 되면 중간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등급인데 들어가는 친구는 그냥 그래도 자기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생활교육부를 뭐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도 노력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 점수였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할 수 있었겠죠. 개명대도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또 뭐 디자인 쪽이나 이런 데는 점수 오히려 요즘 이거 보면 아까 전에 봤지만 개명대 디자인과가 더 그냥 일반 학과보다 더 지금 높죠. 애들이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이 대체로 이 갭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인 뭐 이제 자료들인데 이건 이제 보시면 대체로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테고 요거를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요건 자료 요거 나중에 보면 자기 추정 전형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건 이제 뭐냐면 이 건국대학교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근데 평균으로는 뭐 2.5, 최저는 막 6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와 진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런 데 호수가 있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자료를 찾을 때 이런 것도 있다. 왜냐면 요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요런 것 때문에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경북대도 자료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대체로 좀 좋은 대학들이나 이런 데는 요런 애들이 깨있죠. 그죠? 그래서 그 뒷자리를 그런 애들이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좀 안 되시고 대체로 원래는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특성인데 요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는 데가 뭘까요? 초록색이 합격이고 뭐 등록한 애들이고 빨간색이 등록을 안 했거나 뭐 불합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어떠냐면 대체로 막 진한 부분이 있고 한 군데씩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자사고나 요런 애들이고 근데 대체로 이제 요런 정도로 근데 요 안에서도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초록색도 있지만 빨간색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같은 점수대지만 어떨 수도 있다. 생활기록부가 갖춰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자료를 보면 숫자만 보면 그게 이거 무조건 위로 돼,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직관적이라서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50% 컷은 전체적인 합격자 중에서 50% 정도의 성적이 얼마, 70%는 70% 성적이 얼마, 10등, 뭐 예를 들면 10명 뽑으면 7등의 성적이 얼마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조금 올해 굉장히 이게 바로 올해 들어가는 애들의 그 경북대학교의 성적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쇼킹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죠. 지금 4점대, 5점대.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아마 외부 애들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85% 선인데 사실 대구 경북의 외부나 뭐 이래 하면 다 서울에서 이렇게 오진 않거든요. 뭐 이래나 이런 거 외부는. 그럼 대체로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애들이나 뭐 대구 경북권 이런 애들인데 막 수준이 많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 지금 성적으로 지금 경북대가 과거보다 엄청 많이 내려갔죠. 왜냐하면 대체로 막 1, 2등급, 3등급 정도 되면 다 서울권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도 가려고 아니면 막 그 주변에 있는 데라도 가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경북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타겟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최저를 넘지 않은 애들이 잡겠죠. 그걸 항상 강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볼 수 있으시냐? 뭐 휴대폰을 좀 한번 다 꺼내 보시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이제 보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면 네이버를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를 들어가셔도 되고 어디 검색하시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대학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쳤는데 대학 어디가를 쳐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전형 평가 기준 하는 게 있을까요? 요 몇 가지 다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뭐 다른 대학 치셔도 되고 뭐 많은 대학 치셔도 되고 뭐 치셔도 되는데 거기 뭐 대학 검색하는 게 있죠.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 저는 뭐 경북대로 한번
대학교를 치시면 혹시 안 되시면 또 손 들으면 제가 가서 좀 약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평가 기준 하는 거. 들어가셨죠? 그럼 대학교 들어가시면 그걸 치시면 그 밑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말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 하는 말들이 보입니다. 아니 혹시 모르겠다. 그럼 제일 정보 대입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전형평가 기준 하는 거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거기 중요사항 말고 밑에 보면 성적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는 것만 아시면 충분히 이제 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북대를 치셔가지고 들어가셨나요? 거기 보면 대학교 명 밑에 이제 뭐 공통하는 말 이런 부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공통하는 거 옆에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 또 학생부 교과전형 있죠. 그거를 한번 클릭하시면 밑에 2023학년도 전형 결과 하는 게 뜹니다. 요까지는 뜨시는. 그럼 또 그거를 누르시면 밑으로 쭉 이렇게 내리시면 숫자들이 쭉 나오죠. 혹시 여기까지 들어가셨나요? 대학은 니는 말고 니자 빼시고 죄송합니다. 대학은 니가 요 분명히 알아주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전형평가 기준 전형평가 기준 하시고 그다음 대학교명을 치시고 경북대 보통 경북대 혹시 그 자료들은 숫자들이 나오시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읽는 거는 그 위에 일단은 교과 전형에 그 용어들 잠깐 얘기하면 거기 이런 게 있습니다. 충원 합격하는 거 이런 말 혹시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혹시 좀 안 되시는 분? 조금 이따가 안 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들어가는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거기에 이제 또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 좀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2023년도 건데 아마 이게 5월달쯤에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올해 점수로. 근데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게 충원 합격은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를 바로 붙어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시는 6개를 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 거의 대부분 후보로 들어가는 경우도 경북대도 아까 왜 그런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때 애들이 다 수도권에 붙으면 올라가고 연쇄 반응으로 그런 현상이 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원 합격 같은 거, 예를 들면 경북대로 봤을 때 9명 모실 때 17명이 뽑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두 바퀴가 도는 거예요. 9명 빠지고 또 9명째에 8명째 붙었다. 뭐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용어들 보면 50% 컷, 70% 컷 하는 말은 그 순위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그래도 이 정도 선이라도 좀 아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아이들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할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하거나 그리고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대학교에 보통 이제 내리고에서 경북대 입학처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조금 더 성적이 여기는 70% 선이 나오는데 85% 선 이 정도까지도
각 대학교에 입학처 이렇게 아니면 뭐 입학처 경북대 입학처, 뭐 계명대 입학처, 서울대 입학처 이런 식으로 치면 그런 성적이 좀 더 나오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걸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아니면 그냥 검색만 해서 나오긴 하는데 주요 전형 뭐 교과 전형은 최저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그 자료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들어가는 그 기준 전형 같은 걸 좀 파악을 부모님께서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걸 가르쳐드리냐 그리고 그 자제분이 관심 있는 대학교의 성적도 좀 빨리 좀 보시라 하는 것도 그걸 알고 있으시면 네가 여기 조금 요 부분이 도달이 안 됐네 요 부분 조금 해볼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마냥 열심히 하자 그래 이러다 보면 아이들도 그 감을 안 잡히니까 그래서 그런 성적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되긴 됐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전형평가 기준을 누르시고 이렇게 대학 어디 가라고 치면 요게 나옵니다. 그다음 전형평가 기준 누르시고 뭐 경북대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교과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형 결과 요거를 보시면 요렇게 이제 성적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정보들이 뭐 선생님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충분히 다 어떻게 보면 입시 정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올해 정보만 나오면 대체로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는 걸 금방 파악하겠죠. 조금 이따가 모르시면 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네이버나 들어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요렇게 경북대 뭐 입학처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나오지만 벌 2025년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지만 입학 결과까지도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찾으면 되는데 저런 데는 좀 더 경북대 같은 8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모르시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찾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잠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이제 좀 하자면 다시 PPT로 좀 넘겨주시고 이걸 꺼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 좀 시간 좀 많이 됩니다.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이제 조금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 이거 이제 아까 전에 요 친구는 미술과 친구인데 공인대에 1단계 붙은 학생인데 서울여 들어간 학생인데 이 친구 보면은 요게 저하고 상담한 거거든요. 이제 올해 졸업했으니까 1학년 때가 2021년, 2학년 때가
사망이 돼 2023년. 저를 이 괴롭힌 건 아닌데 너무 저도 좋았어요. 저를 찾아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담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담이 그냥 뭐 될까요가 아니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어떤 제가 자료를 할까요? 어떤 자료 검색할까요? 이렇게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이런 거 좀 해볼래? 이런 거 해볼래? 이런 거 해볼래? 이것도 지금 한 뭐 여기 10대 번 됐지만 사실은 간간히 찾아온 게 더 많거든요. 이제는 좀 어떠냐,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좀 괴롭혀야 돼요. 가가지고 주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짤까요? 이 수행평가하는데 그냥 물론 자기 주도성이라 해서 완전 자기한테 100%가 아니고 그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어떠냐,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 자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학생이고 자기 주도성이 적극적인 학생이고 이런 걸 적어주거든요. 요즘에 그런 인성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대학교에서도 그런 인성과 태도를 갖춘 애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요즘 대학교도 그런 문제를 많이 겪었거든요. 아까 전처럼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대학교도 와서 안 다니고 열심히 안 다니고 이런 애들이 사실 많다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성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히시고 가서 이 주제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많이 묻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탐구해라. 왜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문과 애들 다 경영을 좋아할까요? 경제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도 억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대 가는 애들 생명과학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딴 거 디테일, 뭐 예를 들면 농구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숨기고 진로에 맞춰서 하니까 그게 뭐냐, 억지로 맞춰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 그 안에 좀 디테일한 게 달라지면 좀 어떨 수 있을까요? 길이 조금 여러 가지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그런 좋아하는 걸 좀 찾게 되면 어떨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시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선생님 코치가 하죠. 이거 뭐냐면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시장이죠. 여기 서문시장인데 얘도 그 사장님 상대로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오느냐? 그죠? 뭐 어떤 국수집에 자영업자 집에 가가지고 현재 자영업자의 매출은 얼마인지 손님 어느 정도 오는지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추세죠. 트렌드입니다. 어떤 애는 실제로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그 동네 치킨집을 다 조사해가지고 치킨집의 매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 치킨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레드벨벳 동아리 해가지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동아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즘 아이돌 노래 가사다 약간 사랑과 이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국어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고전시가 가시리, 그래서 뭐 누구 노래와 가시리의 비교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연결도 하고. 근데 이제 동아리나 이런 거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냥 교과에서는 너무 억지로 그렇게 연결할 필요 없거든요. 교과는 그 교과를 잘하죠.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습니다. 교과에서는 옛날에 교과에서도 진로 자기 막 관심 진로하고 억지로 막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뭐 의대 가면 뭐 다른 데서 뭐 국어에서도 의대처럼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어에서는 국어에 하면 되는데 이제 동아리 같으면 좀 그런 것들도 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런 동아리나 진로나 자율 같은 게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 예전보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 생활기록 이거 쓰는 게 다들 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또 아이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거를 조금 최근에 많이 보기 시작했고, 또 아까 인성적인 걸 얘기했는데 보통 담임 선생님들이 쓰는 행동 특성 발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요즘 거의 추천서처럼 쓰거든요. 야는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좀 선생님한테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귀찮게 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고 그런 걸 자꾸 어필하고 그래야 그런 글들이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앞에서 자꾸 질문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은 그 패션 디자인, 뭐 성적이 완전 상위권 아닌데 패션 디자인에 관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럼 네 뭐 머리 찾지 말고 교복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뭐 교복 편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도 애들 다 물어본 게 아니고 요즘에 다 뭐 있습니까?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단톡방에 링크 올리면 됩니다. 그럼 설문조사 한 거거든요.
그 설문조사 진행이고, 그 다음에 직접 동네 교복 판매죠. 그러니까 교복 하나로 얼마나 많은 스스로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죠. 뭐 패션의 뭐 철학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진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트렌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뭔가 네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걸 좀 찾아봐라. 이런 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좀 뒷장을 넘겨주시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요즘에는 이 생활 기록을 이렇게 채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깜깜이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깜깜이 전형이 아닙니다. 채점을 합니다. 문장마다 저렇게 노란색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워드를 넣습니다. 왜 제가 적극성, 자기주도성 이런 얘기하느냐? 적극적 하는 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 쭉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꼭 그걸 숫자로 세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 활동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수가 높아지겠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는 진로 역량이 50점 중에서 그러면 탁월하네 50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학생 부종합 전형이 그냥 니 잘했어 이렇게 뭐 얘기 아닙니다. 몇 점 그 문장을 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도 자기 스스로 디테일하게 여러 개가 어떤 하나의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보여야 그런 문장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조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돼요. 학생 부종합전은 채점하는구나. 채점이 많으려면 그런 활동들이 잘 문장이 쓰여질 수 있게. 그러면 이거 그럼 학교 선생님이 다 알지. 학교 선생님들도 다 100%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내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나 평가 보고서 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이번에 5월 17일 말고 저는 동네 동물병원에 얘기해가지고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17일 말고 다음에 또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아이들이 좀 어려우면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친구나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소개해줘가지고 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저는 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거리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직업 어디냐 그러면 뭘 좋아하지 찾으면 애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막 직업을 먼저 생각해서. 근데 직업이 아니고 최소한 요 정도만 분류해서라도 대체로 나는 어느 계열에 관심이 있어 어느 계열을 좋아해 정도만.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교과가 배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요 정도만이라도 일단은 요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도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 책에 있는 걸 아이들하고 네 어느 계열에 관심 있어 이 정도만. 우리는 크게는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만 지금 크게는 그냥 분류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 안에서도 조금 그래야 과목 선택에서도 좁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열적으로 정해야 그 관련된 학과들도 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그냥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야. 그 계열에 맞춰서 나는 좀 어떤 최장암, 나는 위암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좀 세분화돼서 그래서 점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좀 가도록 하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요게 하나의 이제 부분인데 꼭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좀 좋은 대학교 붙은 학생의 공대에 붙은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중요한 특성이 이 학생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보면 우리가 자동차면 무슨 그런 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했던 거죠. 근데 농구를 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계와 관련된 농구 선수 관절에 미치는 거냐. 그 다음에 성공률이 높은 야투계적 이런 거 자기 좋아하는 거에서 나름대로의 그 전공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야는 진짜 농구를 좋아했겠죠. 사실 자동차도 좋아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좀 좋아하는 계열을 좀 일찍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공과 계열 이런 걸 좋아해. 그럼 그와 관련된 과목들이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요거 QR 코드를 한번 찍어주시죠.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 진로진학 상담실에 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저한테 오시기 어렵잖아요. 전화하기도 좀 두렵고 학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우리한테 좀 기저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 카톡으로 채널로 해가지고 등록하면 제가 승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카카오톡 채널 떴죠? 예, 그렇게 하시면 질문 있으시면 이쪽으로 바로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시간을 걸어놨는데 시간을 걸어놔도 나중에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뭐 보통 9시, 이렇게 8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혹시 질문은 있으신가요?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이걸로 질문해 주십시오.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1학년 너무 시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학생들과 아이들과 좋은 시간, 좋은 결과 넣기 위해서 저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